자, 오늘은 페이지 367페이지. 그리고 지난번에 유형 문제 중에 하나 못 푼 게 있어서 이거 풀고 난 다음에 원의 방정식 진행을 할게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의미 367페이지입니다.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제 문제부터 해석을 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점 P를 하래. 그것의 자취를 구하래.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앞으로 자취를 구해라 또는 뭐 움직이는 점 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항상 요 녀석을 미지수로 두자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움직이는 점 미지수로 두기. 자취가 뭔데요?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얘가 우리가 눈이 소금기 왔어. 거기서 하나하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 내 뒤로 뭐가 남아? 발자국이 남지. 그게 발자취죠. 그래서 여행 가서 막 자취를 남긴다고 하잖아. 낙서하면 안 되지만. 그죠? 처음 들어봐요? 막 벽에 누구 왔다 간 발자취를 남긴다. 무슨 기행문이라고 들어봤어? 너무 옛날 말인가? 발자취를 남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자취가 발자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라는 점이 뭘 만족하냐면 지금 처음 주어진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래요. 이거 의미 해석을 하면 첫 번째 직선은 y는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마이너스 y를 이용하면 y는 2x 빼기 1이라서 기울기가 2고 y 절편이 마이너스 1 이런 직선이 되겠고 두 번째 직선은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절편이 2분의 1인 직선 이렇게 되죠. 대략 그려보면 기울기 2짜리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는 뭐 기울기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되는데 마침 기울기의 곱이 얼마입니까? 기울기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뭐 느껴지는 바 없니? 그렇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정확히는 수직으로 만나는 요 녀석이야. 괜찮지? 요거는 직선 나왔을 때 위치관계 해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내용이었고 다시 이제 P로 돌아가서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대요. 그러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수선의 발의 길이였잖아요. 그지? 수선의 발까지 길이였는데 요 정도 찍으면 여기서 이쪽 직선의 수선의 발까지 이쪽 직선의 수선의 발까지 길이가 같은 이런 점 하나를 찾을 수 있죠. 이런 게 얼마나 있겠니? 이거 다 녹음되네. 방금은 별이가 그랬어. 개 많다고. 이쯤에 수선의 발까지 거리가 또 같겠죠. 이런 점들을 모아놓은 게 P의 자취가 되겠다. 괜찮니? 그러면 이런 점들은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될까요? 어떤 도형이 될까요? 이런 점들을 모아놓으면 이 점도 있겠고 이 점도 있겠고 이 점도 있겠죠. 그렇지. 어떤 직선이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요거 그림 한번 볼게요. 그렇죠. 점들을 모아놓은 이 저기 파란색 직선을 자취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 두 반직선이 있는데 이 반직선에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뿅 그려볼게요. 여기 각도랑 같은 거. 괜찮니?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 임의의 점에 대해서 반직선 위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수선의 발의 길이, 수선의 발까지 길이는 어떨까요? 같죠? 왜냐하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둘이 어때? 합동이지. 어떤 합동이에요? 어? 직각 right angle R 그다음 빗변 길이가 똑같죠. 빨간색 H 그다음에 2등분이라고 했으니까 각이등분 angle A 그래서 RHA 합동이야. 그럼 대응하는 변의 길이도 같아야 되니까 얘랑 같겠죠. 그러면 각이등분선 빨간색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그게 다 성립하죠. 이해되니?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쭉 봐. 아까 요거였잖아, 그지? 두 빨간색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으면 누구겠니? 결론은 이 녀석이라고 했고 이 녀석은 뭐겠어? 각을 2등분한 직선이 되겠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한 직선이 됩니다. 근데 네. 이 직선이 네. 이렇게 풀어졌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런 게 있어요? 다시 얘기해볼게. 조금 더 엄밀하게 그리면 기울기가 2인 거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는 이렇게 그려져서 수직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녀석은 이 정도로 된다고. 이렇게. 이해되니? 그래서 그 위에 P 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 표현한 게 방금 선생님이 직선부터 그렸는데 이런 점들을 무수히 많이 찍으면 이 녀석처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하나겠니? 생각해봐. 각이등분하는 게 이거 하나겠어? 이쪽에도 있겠죠. 이렇게 잘못 그렸죠. 이렇게 지나가서 마찬가지로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 또 있겠지. 여기 위에 있는 점도 빨간색까지 거리가 다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괜찮지? 요거 이제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을 모아놓으면 그거는 직선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직선은 결국은 두 직선이 이루는 빨간색 직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반띵하는 직선이 되더라. 그런데 그게 몇 개 있어? 2개 있다는 얘기죠. 문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자. 아까 P의 자취, 그래서 P가 모르니까 그걸 미지수로 두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x, y라는 점이라고 두자. 그럼 얘가 1번 직선이랑 2번 직선이랑 각각의 거리를 구할 건데 그게 거리가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되지. 문제에서 그거 원하니까. 그러면 점과 1번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고 또 점과 2번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같다라고 식을 놔주면 되겠죠. 이해되니?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공식 다 기억나니? 기억나 안 나?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물어볼게요. 자, 1번 직선과 점 P 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다현아 한번 해볼까? 그걸 D1이라고 해볼게요. D1은 좋아. 그래서 5분의 절대값 그렇지. x, y를 각각 넣어야죠. 그러면 이거 식 그대로 쓰는 거네, 그지? 지금 뭘 했냐면 여기 있는 x, y를 1번 직선 여기 x자리, y자리 각각 넣은 거예요. 그치? x, y라고 한 거니까. 여기 D1. 그 다음에 2번 직선과 점 x, y 거리는 초영이가 한번 해볼까? 루트 5분의
절대값 그대로 집어넣은 게 요 녀석이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얘네 둘이 같다잖아요. 그죠? 그럼 분모 루트 5는 똑같으니까 분자끼리만 같으면 되겠네. 즉 절대값 2x 빼기 y 빼기 1이랑 절대값 x 더하기 2y 빼기 1이랑 같으면 되죠. 여기까지 온 거 괜찮니? 소리는 어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공부했니? 아니면 복습 안 했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절대값 x는 4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x는 얼마 4 이렇게 풀죠. 맞죠? 확장해서 절대값 a가 절대값 b와 같다는 어떻게 풀면 돼요? a가 알맹이 b랑 그냥 같거나 부호만 서로 다르면 되죠. 이되니? 선생님 마이너스 a는 b는 아니에요? 이게 결국 이거잖아. 그래서 결론은 절대값 풀 때도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잡아서 뿔마로 풀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쪽으로 돌아와서요. 얘는 어떻게 풀면 돼요?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그러면 2x-y 빼기 1을 기준으로 잡을게. 2x 빼기 y 빼기 1은 뭘로 풀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덩어리 이렇게 풀면 되겠죠. 알아서 첫 번째는요. 플러스면 이대로 꺼내서 이렇게 되겠네. 정리. 좌변으로 다 이항할게요. 이렇게 하나. 두 번째. 마이너스를 붙여서 주자. 좌변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하나. 그래서 몇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지. 그럼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두 직선에서 각이등분하는 게 직선 두 개였고 그 각이등분하는 직선 위의 점이 P다라고 했었는데 그 두 직선이 얘네들이란 얘기야.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오늘은 많이 넘어가 볼게요. 원의 방정식 들어가 보자. 응? 아니요. 강남요금이 끝까지지. 범위 안 줄어드니? 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단원에 왔습니다. 원이라는 걸 정의해 볼 사람. 동그란 거요 말고. 지름들이 있다. 맞아요. 여기 있구나. 우리가 원 그릴 때 쓰는 도구가 컴퍼스죠. 컴퍼스 그릴 때 잘 생각해 보면 뾰족한 부분을 딱 꼽아놓고 빙 돌리죠. 그 뾰족한 부분을 꼽는다는 얘기가 그 점은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꼽아놓은 점은. 그래서 한 점을 고정시켜 놓고 컴퍼스 다리를 쭉 벌려서 그 다리가 벌어진 정도가 바뀌냐 안 바뀌니? 안 바뀌죠? 그런 다음 어떻게 삥 돌리잖아. 그 말은 벌어진 거리만큼 일정한 거리만큼을 점들을 쭉 모아 놓은 거예요. 그치?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해보면 이렇다고 평면 위의 한 정점으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정점은 고정된 점을 얘기합니다. 어떤 C, 이건 센터다라고 해서 그냥 C라고 쓰는 건데 그 고정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일정한 거리, 이거 컴퍼스에 벌어진 다리만큼의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아까 얘기한 대로 점의 자취라는 거는 발자국으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 점들을 다 찍으면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걸 다 연결한 원이 되더라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 같은 거리 밑에 있죠. 일정한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R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미 없이 쓰진 않겠죠? 모르죠. 알려주세요. radius에 R 씁니다. 반지름이에요. 예, 단어가. 멋지지? 그런 단어까지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한번 도출을 해볼 건데요. 아래쪽에 이미 있지만 한번 해볼게. 우리가 원이라는 거를 이제 X축, Y축이 있는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 보고 싶고 그거를 방정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고 싶은 거예요. 굳이, 그렇죠? 그래서 정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고정된 점 A, B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일정한 거리, 요만큼 떨어진 점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그 떨어진 일정한 거리를 아까 뭘로 둔다고? R이라고 둬본다고. 이런 게 얼마나 있겠니? 겁나 많겠죠. 이 정도도 있을 거고요. 맞나요? 이런 점들을 다 모아 놓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이 되겠죠. 잘 그려지려나?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 후에 그림 좀 틀렸어요. 대충 맞추면 되죠. 짧아요. 어때요? 이렇게 되겠죠. 정절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다 모아 놓으면 원이 되더라입니다. 괜찮니? 손으로 그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움직이는 점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점이 누구냐면 파란색 위에 있는 점들이잖아요. 그치? 그거를 x, y라고 한번 해볼게요. 밑에 있어. 밑에 있으니까 요 이해만 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a, b라는 점에서 x, y까지 거리가 얼마야? 요게 r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가 r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이해되니?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뭐라고 기억하라 그랬어? 차이 제곱의 합이라고 기억하자 그랬지. 차이 제곱의 합. 이해되니? 차이 제곱의 합. 그럼 차이 제곱은요? x에서 a로 뺄게요. x 좌표 길이는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좌표 길이는 y 빼기 b 제곱. 그것에 루트를 씌워 놓은 게 얼마다? r이다. 이렇게 되겠죠. 오,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알맹이 튀어나오겠네요. 은 뭐다? R 제곱이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점은 뭘 만족하냐면 x와 y에 대입했을 때 이 지금 도출한 방정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여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야? R이야. 그게 방정식에서 어디 있는지를 잘 봐. x가 포함된 제곱의 알맹이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야? a야. y가 포함된 제곱의 값이 0이 되는 y값이 얼마니? b야. 그래서 제곱의 알맹이를 0으로 만드는 x, y 값이 각각이 중심의 좌표가 된다. 괜찮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봤더니 R 제곱이 돼 있어. R이 뭐였는데? 반지름이었죠. 네. 그래서 이 식을 보자마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이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식을 보자마자 뭔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얘가 원이 만들어져야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치? 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0이면 되니? 반지름의 길이가 0이면 뭐야 이거? 원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0이면 안 된다야. 즉 여기서 조건은 반지름의 길이는 0보다 커야 돼요. 이래야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괜찮니? 자, 그러면 정의로부터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도출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볼 게 표준형의 식을 보고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내는 거야. 자, 주의할 부분 하나만 더 체크하면 반지름 쪽 보세요. 이쪽은 그냥 R이 반지름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R 제곱에서 그 알맹이인 R이 반지름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변을 항상 어떤 숫자의 제곱으로 표현해 놓는 게 좋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3이야. 이렇게 되면 한번 연습해볼까? 중심의 좌표 x좌표는 얼마예요? 1 넣어야 0이 되지. y좌표는 마이너스 2 넣어야 0이 되잖아. 오, 요건 잘 찾아. 반지름의 길이는? 요거는 3이라고 하면 안 된다. 왜? 오른쪽 우변이 r의 제곱 형태로 있어야 돼. 그치? 맞니? 그래서 얘는 루트 3의 제곱으로 써주는 게 좋다고. 그래야 반지름은 루트 3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음수는 배제하죠. 왜? 반지름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 이해되니? 자, 그럼 아래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다 라고 하면 식을 세워볼 수 있지. 어떻게? x 빼기 중심의 x좌표 제곱 y 빼기 중심의 y좌표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근데 빼기 0은 그냥 없죠.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이게 중심이 0,0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 이게 원이 되려면 r은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중심이 2,-3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제곱의 알맹이가 0이 되도록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면 x 빼기 뭐? 2가 돼야겠지. 그것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뭐? 마이너스 3. y 빼기 빼기 3은 y 더하기 3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그러면 3의 제곱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두 번째, 중심이 원점, 원점은 0,0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아까 했죠. x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이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으로 좌변은 정리가 될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니까 루트 2의 제곱으로 적고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이것만 조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풀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번에는 원의 위치와 모양을 보고 우리가 표준형으로 한번 원의 방정식 세워봅시다. 예요. 소울아, 첫 번째 그림 봐봐. 중심이 어디 있어? 원점, 좌표로 나타내면 몇 콤마면? 그렇지.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예요? 2. 좋아. 그럼 얘는 0,0이니까 원의 방정식은 제곱은 r의 제곱이니까 4. 이거를 2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 놓으시라고요. 알았지? 별이 한번 해볼까? 2번. 중심의 좌표는 맞아요. 반지름의 길이는 원의 방정식은 은 4 이렇게 되겠죠. 잘했어요. 어렵지 않죠? 괜찮지?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거 표준형 한번 다시 써볼게요. x 빼기 a 제곱. 이건 안 적어도 돼. y 빼기 b 제곱은 r 제곱이다. 여기서 쌤이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이미 어떤 값으로 정해져서 숫자로 정해진 값이 알려진 값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미지수는 x, y밖에 없는 거네, 그지? 이거 전개 한번 해볼게요. 소영아, 전개 한번 해볼까? 네. 또? 그리고 우변에 있는 r제곱 이항합시다. 은 0 이렇게 되겠죠. 지금 표준형 그냥 전개했어요.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차수 높은 것부터 낮은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차수 높은 게 누가 있어요? x제곱이랑 y제곱이 있지. 요거부터 쓸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쓰고요. 지금 뭘 했냐면 요거 썼어요. 그 다음에 1차가 누가 있냐면 요 녀석이지. 이거를 이제 꼴을 어떤 모양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x의 1차, y의 1차 형태로 그냥 퉁 쳐서 알파벳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1차는 마이너스 2a가 x의 개수인데 그거를 a라는 어떤 값이다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괜찮지? 그 다음에 y 1차도 개수가 어떤 값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러면 남은 게 지금 요거 썼고 요거 썼어요. 남은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r제곱인데 얘네들은 이미 어떤 숫자로 정해져 있다 그랬지. 그럼 어떤 상수일 거잖아, 그지? 미지수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상수니까 이거를 다 합쳐서 c라는 어떤 상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는 0의 꼴이 되더라예요. 누구를? 원의 표준형을 전개했더니 이런 꼴이 되더라. 괜찮나요? 그러니까 x 2차, y 2차 는 0의 꼴이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다. 원의 방정식에서 이거를 일반형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전개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아까 표준형에서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컸어야 되지. 그래야 원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x의 2차, y의 2차,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 abc는 사실 여기서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치? 어쨌든 0이 나올 수 있는데 얘네들이 전개해서 그냥 일반형이라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커야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둘 다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커야 최종적으로 원의 방정식이야 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 전개한 꼴로 일반형으로 나타났을 때 반지름의 길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 구하려면 아까처럼 x의 완전제곱, y의 완전제곱은 반지름의 제곱꼴로 나타내 봐야겠죠? 완전제곱으로 한번 고쳐봅시다. x부터 볼게요. x는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이거 완전제곱으로 고치려면 1차 계수 절반을 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지금 1차의 계수가 a니까 그거 나누기 2를 한 걸 쓰고 제곱을 해보면 되겠네요. 괜찮니?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하면 x제곱 있고요. 곱한 것의 2배 ax 있어요. 그런데 상수항 제곱한 4분의 a제곱은 없으니까 빼줘야겠죠. 두 번째 y. 그러면 y도 마찬가지로 1차 계수 b의 절반을 쓰자. 제곱. 그럼 상수항인 4분의 b제곱은 없던 게 튀어나오니까 또 빼줘요. 그리고 상수항 c가 남았다. 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y 먼저 쓸게요.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은 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4로 통분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c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c가 될 거니까 분모 4를 하면 마이너스 4c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반지름 길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지? 그런데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크면 r 제곱도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녀석이 0보다 커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 그럼 얘가 0보다 크려면 분모는 4니까 분자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커야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지금 뭘 했냐면 일반형으로 주어진 걸 표준형으로 고쳐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봤어요. 앞으로 이걸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완전 제곱으로 고치기. 알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잠깐 보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는 거는 표준형을 전개한 거예요. 이 녀석은 표준형을 전개한 거다. 다른 게 아니라 표준형을 전개해서 나온 식이다. 그래서 봤더니 x제곱, y제곱항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상수 이렇게 되는데 1차항은 없을 수는 있어. 왜? 아까 잘 보면 우리 그 중심이 원점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거기에 1차가 없잖아. 그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녀석이야. 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이거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왜 강조하냐? 그 복선거 중간고사 때 이게 원의 방정식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게 나왔어. 근데 이 조건이 없어서 이거는 원의 방정식이다 했던 게 틀렸어. 이거 추가돼야 되겠어요, 조건들이. 괜찮니? 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면 일반형으로 나타난 것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완전 제곱 한번 고쳐볼게요. 가인이 한번 해볼까? x랑 마이너스 6x 있죠? x제곱이랑.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제곱을 먼저 써놓는 거야, 그치? 그러면 상수항이 9니까 그거 빼기 9 보정해주고 그 다음에 남은 거 뭐예요? y제곱 빼기 7은 0 이렇게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은 16 마이너스 16에 넘어가면 16이 될 거고 16은 4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결론 내보자. 중심의 좌표는 몇 컴마면 0. 반지름의 길이는 4.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형과 일반형, 특히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고쳐서 중심과 반지름 찾아내는 것 중요합니다. 다음 2번은 초용이 한번 해볼까? x부터 해볼까요? 그렇지. 1차 개수 절반 제곱. 그러면 상수항이 1이니까 빼기 1 하면 되지. 또 y 그렇지. 제곱하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2 제곱은 플러스 4니까 빼기 4. 그리고 원래 빼기 4가 있어야 하죠. 네. 그럼 정리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상수항 다 합치면 마이너스 9 넘어가면 3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마무리 반지름의 길이는 3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네.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식으로 나타내진 도형이 원이 되어야 한대요. 이거 뭘 묻는 문제겠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큰지를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럼 1번 한번 고쳐보자. 그렇지. 빼기 1 하면 되겠죠? 또 빼기 4 그리고 남아있는 게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
상수항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인데 넘어가면 4 빼기 k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뒤에 있는 요 녀석이 이제 r 제곱을 담당하게 되는 건데 원이 되어야 하니까 얘가 0보다 커야겠죠, 그죠? 이해되니? 0보다 커야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큰 거니까. 그래서 4 빼기 k가 0보다 커야 돼. k가 4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조금 복잡하지만 완전 제곱을 고칠 때 기본 사항은 1차 계수 절반을 쓴다는 얘기야. 1차 계수 절반. 소울이가 한번 해볼까? 따라 해보세요. 요거랑 요거 먼저 가지고 x에 대한 완전 제곱 고치면 되지. 1차의 계수가 지금 얼마야? 4k야. 그거 절반 쓰면 2k가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요? 플러스 2k라고 쓰고 제곱을 해놓고 상수항 튀어나오는 거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2k 제곱은 얼마지? 4k 제곱이니까 빼기 4k 제곱 해놓는 거야. 그 다음에 y로 가면 되죠? y는 여기랑 여기 있어요. 계속 해볼까? 3k까지겠지. 1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6k니까 그거 절반은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3k의 제곱으로 쓰면 마이너스 3k 제곱한 게 더 튀어나오죠.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9k 제곱이 더 튀어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9k 제곱을 해줘야 없어지겠지.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이 누구야? 14k 제곱 빼기 3k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는 0 되겠어요. 정리해보자. x 더하기 2k 제곱 y 빼기 3k 제곱 그 다음에 k 제곱 쭉 정리하면 마이너스 13k 제곱이니까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는 0이야. 그러면 요만큼 넘기면 그게 r제곱이 되는 거죠. 넘어가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얘가 r제곱을 담당하는 건데 원이 되려면 0보다 커야 돼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부등식 풀이는요. 4 곱하기 1 마뿔 인수분해는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4 0보다 작다. 자, 요거 2차 함수로 보라 그랬죠. 그럼 k에 대한 2차 함수 k 제곱이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해요. k축과 만나는 곳이 두 군데네요. 어디? 마이너스 1이랑 4는 0을 만족하는 곳이야. 여기 인수분해 된 거 보이죠? 는 0을 만족하는 거. 거기서 뭘 하래? 0보다 아래쪽이래. 여기서 말하는 0은 이 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아래쪽은 어디니? 같은 건 빠지고 아래쪽은 여기겠다. 그렇죠? 그래서 부등호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k가 4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거 먼저 확인하라 그랬어. 양수이니까 이것은 시옷으로 생각해서 사이값으로 풀어라. 그래서 여기 는 0을 만족하는 게 마이너스 1이랑 4니까 그 사이값으로 풀어라.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와, 여기 갑자기 2차 부등식이 적용이 됐네요. 그죠? 그렇죠. 네. 자, 이제 개념 있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점 1번 볼게요. C 3,-1을 중심으로 하고 6,1을 지나는 원이래요. 지금 여기서 중심은 주어졌는데 뭐가 주어지지 않았어? 반지름이 주어지지 않았어. 그럼 반지름은 R이라고 두고 표준용으로 세워보면 어떻게 되나요? x 빼기 3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치? 이 의미 해석을 다시 해보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의 좌표가 3,-2라는 얘기야. 그 거리가 R이라는 거지. 이런 점들을 모아놨는데 그러한 점들 중에 원이 P 6,1을 지난데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쯤이 6,1이라고 하면 지나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지나는 점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지나는 점이라는 건 그렇지. 주어진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 y 값이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야. 대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x의 얼마? 6. 그러면 6 빼기 3 제곱 더하기 y 얼마? 1 하면 R 제곱이 성립해야 된대. 따라서 3의 제곱은 9, 9 여기 R 제곱이야. 얼마입니까? 18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야? 루트 18 다이어트 시키면 3루트 2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R제곱 대신에 18로 갈아 끼우면 되죠? 괜찮니? 이렇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원의 표준형식 이용해서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게요. 조금 전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라는 그거 공식 외우지 말라고 했던 게 지금 2번 풀이하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 우리가 좌표평면 들어오면서 그림을 좀 많이 그려보세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원이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지름을 그려보면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는 게 이런 의미가 돼요. 그 좌표가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2,6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름의 양 끝이다. 이거 원의 방정식 찾아보래. 그러면 우리가 표준형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 알아내면 되지. 중심 좌표 구할 수 있겠니? 구할 수 있죠. 네. 여긴데 여기가 뭔데? 이 A, B 점의 정확히 중간 지점이죠. 중점 찾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A, B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중점 어떻게 찾니? 더해서 나누기 2. 그럼 X좌표 더하면 마이너스 2, 나누기 2 하면 마이너스 1. 좋아요. 그리고 Y좌표는 0 더하기 6, 나누기 2, 3.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3이야. 이렇게 찾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찾을 수 있죠. 왜? 지금 지름의 양 끝이 AB였으니까 AB 길이 구하면 그게 지름의 길이잖아. 그거 절반하면 반지름이죠. 또는 중심좌표 구했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거리 구하면 이게 뭐가 돼요? 어디 되겠죠.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반지름의 길이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R이라는 거는 루트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차이 제곱의 합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X좌표 차이는 2,6에서 마이너스 1,3을 빼도록 할게요. 2 빼기 빼기 1, 3, 3의 제곱 6 빼기 3,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아까랑 똑같네요. 그래서 루트 18 그래서 이 녀석은 뭐 그냥 루트 18이라고 둘게요. 왜? 중심의 좌표,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알아냈으니까 원의 방정식 표준형으로 세울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니? 식이 어떻게 돼? 표준형으로? 1의
제곱 더하기 은 R 제곱이니까 18 이렇게 표준형으로 쓸 수 있다. 괜찮죠? 그러니까 지름의 양끝이다라고 해서 앞서 있는 뭐 공식을 막 난 기억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림 그려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자, 넘어가 보자. 두 번째. 자, 이제 일반형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형으로 고쳐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얻어내는 것. 두 번째는 지나는 점들을 한번 넣어보는 것. 첫 번째 볼게요. 원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전개된 형태다, 그지? 완전 제곱이 아니라 이거는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완전 제곱으로 고쳐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길이를 알아낼 건데 마침 중심의 좌표가 있고 반지름 길이 R이라고 합니다. A, B, R, 구하래. 이거 완전 제곱 고치라는 얘기잖아. 맞지? 가봅시다. x부터 x제곱과 마이너스 2ax니까 1차 함계수 절반을 쓰자. 그러면 마이너스 2a의 절반은 마이너스 a겠죠. 그것의 제곱. 그럼 보정하기 위해서 상수항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게 a제곱이니까 그거 빼줄게. y도 보면 y제곱과 마이너스 6y니까 절반 빼기 3의 제곱을 쓰면 상수항이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9를 해주면 되겠네요. 는 0. 따라서 정리하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가 r 제곱이어야 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비교해 봅시다. 얘 중심의 좌표는 가연아? a,3 좋아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9가 되어야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비교해 보자. 중심의 좌표가 4,b라고 했으니까 a가 4고 b가 3이야. 너무 쉽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a가 4니까 r은 루트 4의 제곱 16 더하기 9는 루트 25니까 r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형 찾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2번으로 가볼게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중심의 좌표를 알려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 이건 중심의 좌표를 준 게 아니라 원이 있을 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0,1, 1,0, 2,1 이렇게 지나는 세 점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지? 지나는 점을 줬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돼? 지나는 점을 줬어. 아까 지나는 점 있으면 어떻게 하자 그랬죠? 대입하자 그랬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두 가지야. 표준형 또는 일반형. 근데 표준형은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써먹기 좋은 녀석이었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점이 주어졌다? 일반형을 생각해 보는 거야. 일반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차가 있고 상수항이 있고 는 0. 이게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었죠. 여기다가 하나씩 대입해보자입니다. 준비됐나요? 0,1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0제곱 더하기 1제곱 더하기 a 곱하기 0 b 곱하기 1 더하기 c는 빵을 만족해야 돼. 0은 날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이구나. 식 하나 얻었다. 1,0 넣을게요. 그럼 이제 다 생략하고 1 더하기 a 더하기 c가 0이야. 그러면 a 더하기 c도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니? A랑 B랑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 점 2,1. 2 집어넣으면 4, 1 집어넣으면 1, 2A,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니까 B 더하기 C는 빵! 또 만족해야 돼. 그러면 2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데 아까 A와 B가 같다라고 했어요. A와 B가 같으니까 B 자리에 A 넣을게요. 그러면 2A 더하기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5 정리하면 3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나와 아까 계산 중간에 우리 지금 방금 A와 C의 관계식을 찾아낸 거니까 계산 중간에 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이다. 이것도 다시 활용하면 되겠죠? 1이다. 이렇게.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빼보면 2A가 마이너스 4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다. 아까 A와 B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B도 마이너스 2다. 그럼 C도 찾을 수 있겠죠? 지금 위에서 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C는 1이다. 그럼 정리하면 우리가 최초로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줬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a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b는 마이너스 2y, c는 1는 0. 이렇게 표준형, 여기 일반형이죠. 일반형으로 표현해 놔도 좋고요. 어떤 녀석인지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고쳐봅시다. 그러면 x 절반의 제곱 빼기 1, y 절반의 제곱 빼기 1 더하기 1은 0.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1, 1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이 녀석은 중심의 좌표가 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됐나요? 뭐 왼쪽에 뭐 됐고요. 선생님이 이 문제는 조금 다른 식으로 한번 더 풀어볼게요. 2번 문제는 좀 특징이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한 번만 더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게. 왼쪽에 공간이 있으면 그림 하나를 더 그려봅시다. 왼쪽에 공간 없어? 그럼 그냥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런 문제만 적용되는 거라서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야. 자, 세 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점인 0,1과 세 번째 점인 2,1이 뭐가 같아요? 지금? 네, 요 점과 요 점이 뭐가 같아요? 이 점과 이 점이 공통점이 뭐예요? y좌표가 똑같지? 그러니까 0,1, 2,1이니까 일부러 같게 그렸죠. 그러니까 직선을 하나 그려보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맞죠? 엉망이네. 이거를 수정을 하면 되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직선을 그었는데 얘는 지금 y좌표가 다 똑같아요. 즉 x축과 평행한 직선이야. 이렇게. 맞지? 그럼 두 점 0,1과 2,1은 이 원의 이은 선분이 0,1과 2,1의 이은 선분이 이 원의 형이라고 하는데 그 현의 수직 2등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수직 2등분. 그럼 쌤이 지금 녹색으로 그려놨는데 이 선분 위에 이 직선 위에 누가 있어야 돼?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되지. 원의 중심.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2등분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거 이용하면 현의 수직 2등분선을 그으면 그 선분 위에 원의 중심이 존재해야 돼요. 여기쯤에 원의 중심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냐면 0,1과 2,1에 여기가 중점이잖아요. 그죠? 중점을 구해보면 얼마야? 더해서 나누기니까 1,1 맞나요? 1,1 이렇게 되잖아. 또 보려는 거예요. 예? 또 보려고. 어떤 걸 그걸로 했다는 게 어디를 물어보는 거예요? 1,1. 0,1과 2,1의 중점 여기 그죠? 더해서 나누기 2 한 게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0,1과 2,1의 중점이 1,1인데 1,1에서 수선을 그은 그 선분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중심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적어도 x좌표가 뭐라는 건 알아요? 1이라는 건 알아. 이 얘기야. 괜찮니? 그래서 y좌표는 아직 모르니까 1,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적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뭐예요? 미지수가 a, b, c 3개 있었잖아. 그래서 미지수 3개를 찾기 위해서 3점 다 대입해서 식 3개 골라서 연립했죠. 근데 지금은 몇 개 찾으면 돼? 요노마랑 요노마만 찾으면 되죠. 미지수 2개만 찾으면 되는 거야. 괜찮지? 이제 뭐 하면 돼요? 0,1 넣고 1,0 넣으면 2개 정도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왜 이 문제만 적용된다고 하겠어요? 두 점이 y좌표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비슷한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이 있는데 원 위에 점을 줬는데 마침 이 녀석 얘가 1,5고 이 녀석 얘가 1, 뭐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지금 x좌표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현을 그려줄 수가 있지. 그럼 얘는 이제 y축이랑 평행한 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중심은 어디 있니? 라고 했을 때 역시나 수직 2등분선을 그렸을 때 거기 위에 어딘가에는 존재할 거야. 이 녀석이. 그럼 적어도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얘는 중점의 좌표라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1,1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뭘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y좌표가 1이다라는 건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x가 같으니까 지금 선을 y축과 평행한 선분을 그려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나는 점이 주어졌을 때 x좌표가 같은 또는 y좌표가 같은 점들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맞지?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